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죠. 양말 벗은 자국이 진하게 남아있고 심하면 딱딱하게 굳어서 거의 돌덩이처럼 되는 종아리. 이 네 가지만 고쳐도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 종아리가 자꾸 붓는다는 건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식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순환의 질도 결정되는데요. 왜 저녁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붓잖아요. 그런 겁니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수분을 축적해두려고 하기 때문에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럼 짠 거 말고 단 거 먹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겠죠? 설탕이 몸속에 들어가면 피 안에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당뇨인데 순환이 정말 안 돼서 팔다리가 썩기도 하죠. 네, 압니다. 사방에 널린 게 짜고 단 것들 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또 다 맛있잖아요. 이것들 다 안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죠. 적당히가 중요해요. 요새 마라탕, 탕후루 이게 워낙 유행이라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짜고 매운 마라탕에 엄청 단 탕후루를 먹는다면 사실 종아리가 붓는 건 둘째치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가끔씩 먹는 거야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조금 덜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충분한 활동량. 순환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식습관의 경우는 코스 안에 깨끗한 물만 남겨둔다고 보면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그 물이 흙탕물이 돼서 순환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아주 약하게 열어놓으면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수도꼭지를 넉넉하게 열어둬야 물이 잘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죠. 아니 뭐 운동까지는 거창하다고 생각한다면 활동량을 높이는 정도도 좋습니다. 특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충분히 걸어 다닌다든지 점심시간을 좀 이용해서 걷는 것도 좋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면 주의할 게 있어요. 운동 이꼴 헬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헬스, 웨이트 운동을 하다 보면 하체 운동을 하지 않는 날도 있거든요. 아니 이게 꽤 많은 날도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더라도 사실 종아리 근육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요, 하체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종아리를 많이 쓰는 운동 꼭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발을 땅에 대고 힘을 주고받는 만큼 발을 통해서 종아리에서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압박되고 순환을 촉진하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아리에서도 특히 속근육을 제대로 써야 하는 건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속근육을 거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자세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 많은 곳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제가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자분들 중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리를 디디는 순간 무릎이 쫙 펴지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걸어 나가는 건데요,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종아리 뒤쪽, 흔히 종아리 알이라고 불리는 부분 있죠, 기복근이라고 하는데요, 딱 그 근육에만 과도하게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종아리 알만 튀어나오게 되고 점점 딱딱하게 긴장되기 마련이에요. 제대로 걷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디디는 순간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두 번째,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뒤꿈치를 충분히 들어서 땅을 민다. 이 두 가지 포인트만이라도 잘 신경 써보세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제대로 쓰고 종아리 속 깊숙한 곳의 근육들이 힘을 제대로 쓰고 그렇게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질 거예요. 근육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순환이 잘 되면서 종아리가 붓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 있는 자세.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특히 이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잘못된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옆에서 봤을 때의 자세인데요,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고 무릎이 발보다 뒤로 빠지는 백리라고 이야기하는 자세죠. 이렇게 되면 발 뒤꿈치 뼈로만 체중을 지탱하고 발바닥 근육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순환이라는 게 사실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로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도 또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게 되면 발바닥에서부터 순환이 잘 안 되고 종아리도 제대로 순환이 될 리가 없겠죠.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가서 발바닥 근육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느낌을 의식해보세요. 다음은 이 자세입니다. 새끼발가락 쪽이나 엄지발가락 쪽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치진 않으셨나요? 발바닥 근육은 크게 엄지발가락 쪽과 새끼발가락 쪽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체중이 과하게 쏠린다면 발바닥 근육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긴장을 하게 되고 순환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상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뒤꿈치는 60%, 발 앞쪽에서는 나머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전체를 다 잘 사용해야 하죠. 물론 이렇게 부동 자세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든 한 자세로만 오래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틈날 때마다 움직여주세요. 그래야 순환이 잘 되죠. 네, 오늘은 붓고 뭉치는 종아리, 그걸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개 다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유독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종아리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인 만큼 특히 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 영상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운동과 몸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